어쩌면 실화일지도 모를 나의 이야기는 그냥 제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실화일지도 모르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실화일지도 모른다라고 쓴 이유는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제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저에게 실화였던 것이 그들에겐 실화가 아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화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의미로 쓴 것이고요. 누군가 저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써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자서전 같은 거는 쓸 게 없는 사람이다. 별로 기억할 만한 어떤 사건이 될 만한 어떤 남들에게 들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그 사람은 재밌대요, 제 이야기가.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나 지나간 이야기들을 그냥 가끔 떠오를 때 툭툭 건네듯이, 혼자 먹던 과자 너도 한 입 먹을래? 그리고 이렇게 건네듯이 얘기를 꺼내면 그 이야기가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의미가 있기도 하고 의미가 없기도 한 이야기들을 그냥 한 토막, 말 그대로 그냥 한 토막, 생선 4토막 중에 한 토막 같은 그런 한 토막으로 조금씩 틈날 때마다 아니면 기억날 때마다 적어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앞의 다른 이야기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참 재미있게 얘기하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죠.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어쩌면 실화일지도 모를 나의 이야기 1번. 1번의 제목은 선입니다. 선. 라인이죠, 라인. 읽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처음 학교라는 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처음 시킨 것은 텅 빈 종이 위에 선을 긋는 것이었다. 내 생에 처음으로 내 손으로 선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곧은 직선이거나 구불구불한 곡선이거나 뾰족한 사선을 그리는 것이었다. 일상에 널린 것이 선이었지만 내 손으로 바른 선을 그려내는 일은 정말 어려웠다. 선을 긋는 일의 즐거움은 고운 선을 그려내는 어려움에 있었다. 선긋기를 연습한 종이들이 쌓여갔다. 몇십 장, 몇백 장의 종이들을 오로지 선을 그리는 데만 썼다. 나는 절약이라는 걸 아직 모르는 어린 짐승이었고 이 짐승은 선 그리기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다. 나는 가지고 있는 모든 종이 위에 선을 그렸다. 종이가 떨어지면 어른 짐승들에게 종이를 부탁했고 종이가 도착할 때까지 벽과 바닥에 선을 그렸다. 선을 긋지 말아야 할 곳에 선을 그었다는 이유로 혼나거나 매를 맞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선을 그을 수 있다면 가벼운 매질쯤은 감당해낼 수 있었다. 그리지 말아야 할 곳에 그리는 선은 어른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 후로 나의 선은 조금씩 가늘어져 갔고 정교해져 갔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가늘고 고운 선을 그려내면서 나는 조금씩 선긋기의 대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가출한 나의 아버지가 일찌감치 그림을 포기한 화가였다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어려서는 참 그 집이 왠지 모르게 부유했습니다. 과외도 하고 집에 식모 누나도 있었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하는 이 선 그리기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한마디로 선을 그리는 게 문제가 돼버린 상태까지 간 거죠. 너무 열심히 선을 그리다 보니까 온 벽, 바닥, 아마 제 키가 천장까지 닿았다면 천장에도 마구마구 선을 그렸을 텐데 그냥 다행히도 벽이나 바닥에서 그쳤으니까 매를 그 정도 맞고 끝이 났지. 보통 충체가 한 서너 대씩 부러져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희미한 선을 그린다든지 그 모든 게 저에게는 그림 공부, 저도 모르는 그림 공부가 되었던 것인데 아무튼 어머니한테 무지막지하게 혼나고 매맞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해보면 참 슬픈 이야기들이 많고 그림을 결국은 제가 안 하게 된 것이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셨어요. 세상에 자식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슬퍼하는 부모라니 납득이 안 되시죠?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한이 맺히면 그림 그리는 남자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엄마의 입장, 그 어머니의 입장은 자기 자식이 그림을 또 잘 그린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림에 손을 대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지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예,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그때까지는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그냥 화가가 되는 것 말고는 진로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가 그렇게 뜯어 말리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그림을 아예 안 그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아주 가끔 말도 안 되는 선 몇 개로 풍경을 그리거나 사람을 그릴 때가 있어요. 예전에 그렸던 그런 그림들은 아닙니다. 더 이상. 이게 손에 관한 이야기인데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단지 연필을 손에 쥐고 선을 그렸던 게 전부였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 사람이라는 건 참 신기한 짐승입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하죠. 삶의 목적이 어딨냐고. 삶의 의미라는 게 어디 있냐고. 그냥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분들의 그런 의견에 아주 많이 공감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어쩌면 진짜 실화일지도 모르는 저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길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써놓은 글들은 지금 한 5가지? 옮겨놓지 않은 것까지 6가지 정도 되는데 분량이 굉장히 짧아요. A4 용지 한 절반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사담을 섞어서 저의 이야기들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